우리 초등 부모님들께 딱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 올해 영어의 지향점은 다음 둘 중 무엇인가요? 유창성 또는 한국식? 확실히 대답 못하시면 앞으로 우리 아이 영어는 갈팡질팡할 확률이 높습니다. 유창성 영어란 쉽게 말해 듣기 말하기 등 언어적 유창성에 중심을 두고 영어 노출 환경을 많이 만들어내는 영어 공부 방식을 편의상 유창성 영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리딩을 하더라도 원서 중심으로 하면서 어센티시티, 즉 원어민이 실제로 쓰는 영어에 관심을 갖죠. 한국식 영어란 유창성보다는 보다 리딩과 언어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한 영어 공부 방식을 편의상 한국식 영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리딩을 하더라도 정확한 해석과 시험 유형에 맞춘 학습을 중시하죠. 지금 여러분의 아이는 몇 학년이고 유창성과 한국식 둘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고 있나요? 대개 유창성 방식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모국어 배우는 것과 보다 가까운 방식이기도 하고 아이가 준수한 발음으로 영어 스피킹을 자신 있게 하는 모습이 감동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영어가 완전 외국어인 한국에서의 영어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유부터 어학원에 캠프나 어학연수 등 돈이 무척 많이 듭니다. 돈을 적게 쓰고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엄마표라고 부르는 방법이죠. 엄마의 엄청난 노력과 시간 투자 등 많은 희생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나마 워킹맘은 엄두도 내기 어렵죠. 그래서 유창성 방식의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어머니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이것 때문에 촬영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무조건 옳은 방법이 아니니 절대 미안한 마음 갖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은 엄청난 투자든 엄마의 희생이든 결국은 아이가 따라줘야 말이지 결국 보람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방식도 달라져야 하니까요. 물론 아주 소수의 언어 감각이 매우 탁월한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덜 투자해도 덜 케어해도 잘하는 아이들이죠. 유창성을 갖추면 정확성까지 장착하는 이 아이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대다수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중고등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유창성 중심으로 초등 영어를 하는 아이들 중 꽤 많은 경우에서 빈 구멍이 많이 발견됩니다. 유창한 수준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스피킹도 발음과 자신감은 좋은데 말에 알맹이는 별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터니 아이들이라고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는 몇 학년이고 유창성과 한국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영어를 하고 있나요? 한국에서 대학 갈 아이라면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식은 저학년은 유창성, 중학년은 반반, 고학년은 한국식입니다. 시기를 따지지 않고 유창성 중심의 영어에 막연히 기댔다가는 아이 영어가 이도저도 아니게 붕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 갈 아이라면 리터니 아이들이라도 결국 한국식 영어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도 문법 학습을 열심히 해야 하죠. 그 이유는 한국식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문법 없이 정확하고 오류 없는 문장을 만들고 또 판별할 언어적 직관, 즉 실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유창하게 말하고 미국 교과서 좀 읽었다고 영어 수준이 한 번에 완성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수능 국어 다 잘 보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건 참 당연한 이야기죠. 왜 한국에서의 영어 시험은 리딩과 정확성을 그토록 중시하고 지필고사 위주냐 하는 것에 관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미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의 방향성을 찾자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별로 준비하지 못한 아이가 이미 고학년을 앞두고 있다면 유창성 영어는 늦었지만 아이의 영어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영어 내신과 수능 영어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창성은 대학 가서 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어릴 때보다 성인의 영어 학습 효율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유, 어학원, 사립초, 장기 어학연수 등 소위 코스를 타지 않았다고 영어가 실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유창성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영어 문해력입니다. 그리고 영어 문해력은 우리말 문해력에서 오죠. 유창성도 결국 필자나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잘 간파해내고 내 생각과 의견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근간입니다. 문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창성도 갖출 수 없다는 말이죠. 정확성과 시험 대비에 있어 문해력의 중요성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주단쌤이 같이 쓴 책이죠. 초등 국영수 문해력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이 책을 바탕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 볼게요. 첫째, 유창성 영어, 한국식 영어 두 개념을 이해하자. 둘째, 영어 접근 방식을 학년별로 달리하자. 셋째, 유창성 방식만이 왕도는 아니다. 늦어도 괜찮다. 넷째, 문해력부터 챙기자. 학년별 꼭 챙겨야 할 영어 학습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집합 스튜디오 홈 화면에서 권태영 소장의 영어 교육으로 들어가시면 학년별로 정리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공감 가시는 내용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